홍명보 감독의 데뷔전 처음부터 대참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결정적인 찬스를 못 넣은 거, 골대를 맞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들이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걸 다 감안해도 오늘 경기를 딱 보면 홍명보 감독이 무슨 자신감으로 감독직을 수락했는지, 이렇게까지 엄청난 비판을 받아가면서 본인이 감독직을 수락했으면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 정도는 있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던 경기입니다. 정말 최악이거든요. 기록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볼 점유율이 75% 대 25%인데 이게 경기 중간에는 85% 대 15% 정도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가 볼 점유하면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볼을 주도하는 팀들이 경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팀이 워낙에 스쿼드가 강하고 차이가 심하니까 밀집 수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밀집 수비를 우리가 볼을 많이 점유하면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U자 빌드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볼을 많이 소유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진한 표시가 된 부분이 우리가 플레이를 많이 한 위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격 라인, 미들 라인, 수비 라인 3등분을 했을 때 공격 라인 쪽에 매우 진한 색이 없습니다. 중원에 진한 색이 있죠. 그리고 중원에서도 왼쪽과 오른쪽 여기에서 플레이를 대부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에 갇혀져 있을 때 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못 들어가고 뒤에서 돌린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오른쪽에서 돌리다가 안쪽으로 못 넣겠으니까 반대에서 잡았는데 박스 안으로 못 들어가겠으니까 다시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만 볼을 계속 잡았어요. 그리고 이 볼을 많이 잡은 위치가 어떤 위치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 그토록 축구협회가 강조했던 비대칭 3백 라볼피아나를 사용한 상대 수비를 흔들겠다, 이거거든요. 라볼피아나나 변형 3백을 했을 때 상대 수비를 흔들지 못했을 때 U자 빌드업이 나오는데 그 U자 빌드업이 나오는 위치가 딱 저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이강인, 손흥민 좌우 측면에 있어요. 그러면 황문기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벌려줄 때 서령우, 김영권, 김민재가 3백을 만든다. 혹은 서령우가 올라갔을 때 정우영이나 황인범이 내려온다. 아니면 김영권이 왼쪽으로 가고 정우영이나 황인범이 가운데로 내려온다. 계속 말했던 라볼피아나 및 변형 3백이죠. 근데 이 3백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팔레스타인보다 당연히 강팀이니까 공격 숫자를 앞에 많이 둬야 되잖아요. 근데 변형 3백을 만들면 이 변형 3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스날, 맨시티, 해외에서, 유럽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쓰는 전술이에요. 왜 3백을 쓰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선수가 뒤에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3백을 만들고 3백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가냐?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뒤에 있는 선수가 오히려 적어지고 경기장을 요 위치에서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김민재와 김영권.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렸을 때 바로 반대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위치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 3백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저 전형을 만드는 건 어떤 감독이든 만들어요. 3백 만들어라. 한 명이 내려오건 아니면 서령우가 좁히건 3백 만들어라. 위치는 정해줄 수 있죠. 근데 위치만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은 축구가 아니잖아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떤 세부 전술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요 차이인데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에도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자리만 잡고 안 움직여요. 세부 전술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답답했어요. 특히나 홍명보 감독의 명단을 봤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선수가 누구냐면 김영권 선수입니다. 김영권 선수가 이제는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김영권 선수를 뽑았던 이유는 뭐냐면 찔러주는 패스를 잘하니까. 저것 때문에 뽑은 거예요. 김영권 선수가 그래도 국내 센터백 중에서 왼발을 사용해서 찔러주는 패스를 실제로 잘합니다. 근데 대신 김영권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줄어들어서 뒷공간이 많이 열리죠. 따라가는 게 좀 늦고. 그러면 본인의 전술에 필요해서 뽑은 선수면 단점은 줄이고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이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떤 거였냐면 김영권 선수가 볼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팔레스타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특히나 요 최전방에 있었던 투톱이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는
순간적으로 쏠리고 이러면서 하나의 라인을 더 만들어주고요. 김영권 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바로 반대로 넘어와서 공간을 좁혀줘요. 근데 여기서 김영권을 예시로 들어보면 찔러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끌어내고, 손흥민이 들어왔다가 끌어내고, 이재성이 끌어내고, 그러면 나오는 공간으로 누군가가 들어갈 때 이때 찔러줄 수 있는 찬스, 이것 때문에 김영권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 끌어내는 플레이가 단 한 번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 끌어내는 건 결국에는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끌어내,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선수가 어디에 있고 우리 동료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나는 측면으로 빠지고, 누군가는 내려오면 누군가는 앞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 있어야 상대를 끌어내는 게 가능하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축구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보면 김영권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찔러줘야 되는데 일단 팔레스타인 선수들의 위치가 매우 촘촘하게 위치하고 있죠. 특히나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의 간격 매우 좁잖아요. 그러면 사실 김영권한테 원하는 건 요 라인 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 사이로 들어갈 때 이 공간을 찔러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간격을 넓게 만들려면 바로 앞에 있는 선수, 이 선수가 이재성 선수인데, 이재성 선수가 만약에 약속된 플레이가 있다 라고 하면 가운데가 아니라 측면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면 수비가 끌려나갈 때 김영권이 찔러주는 패스가 수월하게 들어가고 이 공간에 누군가가 위치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보면 이재성 선수가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분명히 촘촘한 간격이 있는데 전혀 끌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좌우로 분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공간은 좁고, 그래서 무리하게 찔러줍니다. 근데 무리하게 찔러주니까 당연히 찔러줬을 때 끊기죠. 끊겨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김영권을 뽑았으면, 나의 전술에 맞아서 김영권을 뽑았으면 찔러주는 패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런 거를 오늘 홍명보 감독이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반대편에서 볼을 잡는 장면인데요. 반대편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다 앞으로 뛰어나가기만 하고 있고 내려오는 선수가 없어서 지금도 보시면 상대 투톱이 한쪽으로 쏠려서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 볼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황인범 선수였는데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반대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때 방향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넓으니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건데 반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와서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서 앞으로 찔러줄 순 없고, 반대로 전환시켜주려고 했더니 반대에도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볼을 가지고 있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줄 곳이 없어서 백패스, 그대로 그냥 백패스가 되고, 이러면 상대 수비가 다시금 반대로 넘어가서 요 공간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플레이를 준비해 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플레이를 하나도 준비를 못 해온 거예요. 이 장면은 이재성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성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쏠려 있잖아요. 다 촘촘하게 쏠려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뭐 누군가 와서 볼을 받아주던가 뭐 주고받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다가오질 않아요.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성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재성 선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반대편 전환. 근데 여기서 이재성이 한 번에 오른발로 전환시키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뒤를 봐요. 뒤를 보는데 백패스를 합니다. 결국 백패스를 했는데 결국에는 요 지점에 김영권 선수 같은 선수가 와서 받아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선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위치 선정도 애매하다는 거죠.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지금 찬스인데 그 찬스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오늘 경기를 위해서 과연 어떤 뭐 전술적인 색채를 들고 나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전술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전술적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는 인상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선수들이 기회를 놓친 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감독의 문제도 정말 커 보인다.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특히나 이 투톱 선수들이 쏠리게 되죠.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려요. 쏠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공간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야 수비를 흔들 수 있죠. 홍명보 감독이 심지어 감독이 선임된 다음에 축구협회에서 진행한 MIK 워크숍에서 측면을 빠르게 흔들어야 수비가 끌려 나온다.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가 써야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여기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백패스, 뒤로 볼을 돌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백패스, 백패스, 백패스. 이러면 팔레스타인 수비수들이 쏠려 있다가 다시금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볼이 한 번에 넘어가면 선수 입장에서 이걸 따라갈 수가 없지만 계속 백패스, 백패스, 백패스 해서 쭉 넘어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도 한쪽에 쏠려 있다가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상대를 쏠리게끔 만들었다가 백패스, 백패스 하는 동안 상대팀은 다시금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볼을 잡으니까 이미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또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황인범 선수인데 황인범 선수가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백패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전환을 하려다가 앞을 보고 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찔러줍니다. 뻥. 결국 뻥 차요. 그리고 뻥 찬 볼을 팔레스타인이 걷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아무리 뭐 유럽에 있었던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체력이 떨어져 있고 이런 걸 감안해도 얼마나 준비를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강인이나 황인범 이런 패스를 유럽에서도 잘 찔러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강인 찬스 메이킹을 유럽에서도 잘하는 선수고 황인범 즈베즈다의 에이스였고 페예노르트에서 괜히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황인범 선수를 주전으로 데려갔잖아요. 황인범 선수를 패스를 잘해서 데려간 건데 이 선수들이 찔러줄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만들어 놔야 찔러주죠. 근데 그런 공간을 아예 못 만드니까 팔레스타인의 수비도 우리가 넘어서기가 힘든 그런 경기가 됐다. 이게 사실은 한국 축구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경기냐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찬스가 어떤 거냐?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데 실패를 하니까 사실 클린스만 감독도 마찬가지였는데 요런 이제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강인이죠. 상대를 못 끌어내니까 그냥 이강인 차력쇼를 시작해요. 혼자서.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강인이 볼을 잡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밀집해 있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요. 마지막에는. 계속 이게 안 되니까 본인이 그냥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서 수비가 막 쏠려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황인범 선수랑 2대1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좁은 공간을 못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강인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요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개인 역량으로 차력쇼를 해서 5명 요 사이 공간 뚫고 와서 슈팅.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이강인 잘한다 박수를 치지만 저 장면이 가끔 나와야 의미가 있지 저것밖에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저런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면 그러면 베스트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저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 축구의 유일한 공격 패턴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대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었냐. 이 팔레스타인의 그 명단을 보면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 그리고 유럽에서 귀화를 한 선수도 좀 있어요. 이중국적의 선수. 왼쪽에 나왔던 살다나 이 선수가 칠레 이중국적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칸틸라나 이 선수도 칠레 이중국적입니다. 칠레. 그리고 앞쪽에 있는 다바그 이 선수는 이중국적은 아니지만 벨기에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고요. 왼쪽에 있는 웨사말리 이 선수는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이었어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하메드란 선수가 있거든요. 이 하메드란 선수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아틀레틱 빌바오의 유소년 팀을 거쳤던 선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국대로 온 건데 피지컬이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중동 팀들이 좋은데 유럽에서도 이제 경험도 있고 귀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세트피스를 할 때 어떤 선수를 놓쳤냐? 아까 말씀드린 하메드를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먹힐 뻔한 장면도 있죠. 요 선수가 하메드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서 프리킥 올라올 때 하메드를 안 따라가요. 아무도. 혼자 뛰어가요. 심지어 오프사이드 라인도 안 맞았어요. 약간 이 어깨가 앞서 있어 오프사이드가 됐는데 오프사이드 라인도 못 맞췄어요. 근데 하메드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크로스가 올라와서 하메드가 머리에 맞춥니다. 이 선수의 그 키가 187이에요. 187. 머리에 맞추고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득점. 근데 저 장면이 한 번만 나왔냐?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위치죠 거의.
똑같은 위치인데 또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아까랑 똑같은 선수입니다. 하메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에서 태어난 선수. 지금 딱 봐도 키가 커 보이죠? 놓쳐요. 아무도 이 선수 안 따라가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하메드에게 크로스. 하메드가 완벽하게 열려서 프리 헤더, 유효 슈팅이 됩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팀도 한국이 분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분석을 못했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고 우리가 한 달 넘게 코치진을 선임하는데 시간을 썼어요. 코치가 없어서.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잘못됐다. 그래서 막 인터뷰도 막 하고 시간 그것 때문에 빼앗기고 그리고 뭐 해외 나가서 뭐 코치진 보고 오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치진이 완벽하게 선임된 게 지난주죠.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된 거죠. 상대팀에. 누가 키가 크고 누구를 활용해서 프리킥을 하고 하메드가 스페인에서 뛰었던 선수라 뭐 이렇게 제공권 좋고 다바그가 유럽 벨기에에서 뛰니까 이 선수 잘 막아 이런 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메드 올리면 하메드 머리에 맞고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이런 경기력이면 사실 마지막에 홍명보 감독이 아주 착잡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착잡한 표정으로. 근데 이렇게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그 축구 팬들의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감독직을 하기로 했으면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었어야지. 준비해올 만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었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본인이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왜 선택을 했을까? 무슨 자신감으로 선택을 했을까? 감독직을 하고 싶어 했을까? 이 정도 축구를 보여주려고 MIK니 뭐 한국적인 축구니 용맹스러운 축구니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축구협회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수준 미달의 축구였다. 준비도 안 됐고 전술도 부실하고 본인들이 사실은 오늘 경기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오늘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서 대승을 거두지 않는 한은 본전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본전치기 경기인데 여기서도 준비가 안 된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 앞으로가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실한 경기력 이게 나온다는 게 정말 대책 없이 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김민재, 황인범 우리가 이거 명단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토트넘, 페예노르트, 마인츠, 울버햄튼, 뭐 즈베즈다 막 이래요 명단이. 근데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이런 무기력한 축구를 한다는 건 본인들이 지금 자신감 있게 뭐 감독직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이제 팔레스타인 오만 뭐 약팀이니까 우리가 몇 번 이기면 분위기 반전되겠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준의 축구는 월드컵 근처에도 못 간다. 그래서 오늘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은 한국 축구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엉망의 최악의 참담한 축구지 않았나.